바로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일부 연사를 맡은 평촌청솔학원장 이민혜입니다. 원래는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이제 반갑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항상 인사말을 뭘 할까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뭐 반가운 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재수 설명회이기 때문에 재수 모집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윈터 설명회처럼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이런 데가 아니고 일단 한 번쯤 뭐 실패를 경험한, 그리고 수시 원서를 6장 쓴 친구들은 6번 떨어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자리일 수 있지만은 일단 이제 결심을 했고 이제 시작을 했으면은 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희망을 또 만들고 또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설명에는 크게 이제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뭐 제가 하는 설명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학원 자랑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 보내주십사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들 중에 최고 책임자이신 이상조 실장님께서 향후 내년에 입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학생들이랑 부모님이 제일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실제 작년에 지냈던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서 생활했는지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 잘 봤으면은 좀 바빠요. 노느라고 바쁜데 어렵게 이제 3명 섭외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니까 불 좀. 계속 들어오시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아이고, 잘 보이시네. 너무 좀 깜깜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봤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느끼셨겠지만은 좀 어려웠죠, 올해 수능이.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뭐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난이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만점에 대한 표준 점수인데, 이 표준 점수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140점대 후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적은 흔치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국어와 수학이 이제 크로스돼서 이제 어렵고 쉽고를 나타내거나 했는데, 올해는 국어, 수학 다 공통적으로 다 140점대 후반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심한 경우는 1교시 문제를 풀 때부터 재수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교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2교시 풀 때 수학까지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올해 결시율이 한 12% 정도가 나왔는데 1, 2교시 끝난 다음에 뛰쳐나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체감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웠던 수능이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수능이 쉬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비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확실한 변별점을 만들어줘야 돼서 올해의 소위 말하는 어려웠던 수능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정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수능 점수라는 게 거기에 대한 석차를 매기는 일이기 때문에 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을 뿐이지 이게 뭐 어려운 수능이라고 해서 확실히 뭐 대학 들어가기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그 대신
이 어려운 수능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운 좋게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수능에서는 한 만큼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상담 오시는 모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수 결정하고도 지금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당장 오늘서부터라도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꺼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학원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점이라도 오르면은 오른 거잖아요. 1점이라도 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원생의 98% 정도의 성적 상승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비율 자체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올랐나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청솔 지점들이 저희가 직영 지점이 한 13개가 있는데 13개 지점 중에서도 이제 성적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특히나 이제 시내 지점 중에서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은 98.1%가 성적이 상승이 됐고 물론 2% 정도는 안 오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적이 높았던 애들도 있고 이제 정말 망한 친구들이 있기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2% 정도 비율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랐냐를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제일 기준이 되는 게 100분 이상 향상률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점수는 뭐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표점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100분위 상승점이 평균 77점 정도가 올랐는데 요게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 각 과목별로 한 영역 구간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1.5에서 2등급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기 때문에 그 상위반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중하위반으로 내려가면은 100분위 상승점은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많이 오른 친구들은 거의 100점 이상 오른 친구들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한 40명 이상이 100점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각 오른 친구들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점 이상 오른 친구들서부터 100점 이상 오른 친구들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가장 큰 동력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학생들의 입시적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알고 계세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친구들이 머리가 나쁜 친구들이 없어요. 머리는 다 좋습니다. 머리는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막상 학교에 갔을 때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코로나를 한 2년쯤 겪고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해져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또 요즘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왕성시키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요즘 친구들은 이게 취향의 차이라고 느끼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 때 많이 하고 안 될 때는 안 하고 밤에 잘 되면 밤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거는 자기에게 맞춰서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그 첫 번째 축이 바로 이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강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성적 상승에 대한 도움을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성의와 열정에 관한 부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실 때 제일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은 상담을 할 때 또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저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은 옆에서 꼭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항상 얘기를 이거 다 내가 한 얘기잖아. 다 그렇게 야 내가 이거 다 한 얘긴데 왜 그때는 나 귓등으로 듣고 근데 이제 그 요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입시나 자기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 아빠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 얘기들을 이제 애들이 잘 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 상담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들이 불쌍해서 많이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서 수업하시고 여기는 질문 받는 알바 선생님을 쓰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퇴근하지 않고 남아서 질문 받아주고 또 같이 상담하고 하루 종일 학생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이라는 권위로 다가갔을 때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항상 학생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땀을 흘리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 학생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뭐 연간 강의 시간이라든지 연간 질의응답 횟수 이렇게 딱 적어놓은 이유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무진장 학생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몸빵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해봤을 때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들은 청소학원에서 근무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일도 좀 많고 그리고 그 많이 하는 이유가 뭐 돈도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종합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가기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결과를 무조건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내 눈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어떨 때는 뭐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사정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자기들은 여기서 일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꼭 여길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서 이만큼 학습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학습 시간, 그 다음에 매주 푸는, 그러니까 매일 푸는 컨텐츠가 따로 있고 매주 푸는 컨텐츠가 따로 있는데 이 정도의 횟수들이 항상 평균적으로 학생이 소화하는 공부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1월 반 7주 과정이거든요. 7주 과정 딱 끝내놓고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고3 때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이 얘기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이 힘하고 요 시스템이 합쳐져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은 학습량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요. 그리고 수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되는데 그 수업과 별개로 일단 질의응답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제 특히나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 같은 경우 질문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는 게 국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국어 공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이제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 문제도 풀고 EBS도 풀고 뭐 문법 지식도 숙지하고 고전시가 다 숙지했는데 도대체 모의고사 6구 수능 6급만 큰 모의고사만 좀 봤다 하면은 공부한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의 원리 자체가 이제 지식을 물어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제 패턴이라는 게 양으로 이제 문제 풀고 훈련하고 이제 해설 보고 아 그렇구나 넘어가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은 약간 성격적인 특징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좀 못된 애들이 좀 잘 봐요. 이 못된 애들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좀 꼬치꼬치 따져 묻고 자기 논리가 분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맞춰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면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논리적인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자신의 사고 과정 자체를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권하는 게 무슨 과목이 됐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교무실에서 선생님 만나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오자마자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먼저 과목 상담부터 먼저 진행을 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을 저희가 좀 예약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게 생기면은 바로 이제 복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끔 하는데 예약을 시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줄 서서 기다리지 마라.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 줄 서서 기다려서 질문하지 말고 또 하나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질문을 몇 번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산화 되면은 매달 매주 이제 자료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질문의 수가 빵이다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 좀 불러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죠? 왜 질문을 안 하는지에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게끔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융합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문항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컨텐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풀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연관된 융합 그 컨텐츠와 연관된 수업들이 선택 수업으로 다 구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문항만 던져주고 컨텐츠만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피드백 수업이 무조건 다 들어가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할 땐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수업까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단 키트라고 썼는데 사실 저는 좀 이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진단 키트 이게 그 코로나 때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시의성을 타가지고 이제 진단 키트라고는 만들었는데 그냥 진단 평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올 때 처음 보고 매 학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반 넘어가면 4학기 체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거든요. 이제 보는 이유는 이것을 보고 학생들이 주요 과목의 취약 영역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드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 저희도 이제 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저만 해도 한 23년째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보통 2, 30년째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학생들 내신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애들 성적 보면은 대충 이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다 압니다. 아는데 요즘 학생들 또 특징이 있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제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게 맞으니까 이게 따라야 돼. 그럼 절대 안 따라와요, 학생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아까 이런 멘토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줄 때 학생들이 따라오고 두 번째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내 경험이 이러니까 네가 와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치상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권해주고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귀찮은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의 자존감이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본인이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빡빡한 학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대화도 못하고 외출도 금지돼 있고 이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뭐 애들한테 너무 윽박 지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막상 여기서 생활을 해보면은 분위기는 긴장감이 높지만은 어느 한 명도 학생한테 뭐 윽박 지르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다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클리닉 수업, 멘토링, 자율 선택 수업 뭐이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율 선택 수업이에요. 이게 수업을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반에서 정해진 수업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어 중에 문학 2시간, 독서 2시간, 그 다음에 수학은 수원 2시간, 수투 2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영어도 2시간씩은 이렇게 반에서 고정된 수업이 있고 이건 이동 없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반에서 고정된 수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데 이제 선택 중에는 학생이 꼭 들어야 되는 선택 수업이 있어요. 만약 바로 수능 때 봐야 응시해야 될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언매나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그다음 수학은 당연히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그리고 탐구도 2개 정도를 듣고 요 외에 또 하나 진행되는 수업이 자율선택 수업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 특정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거나 심화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주요 과목의 수업이 좀 조금인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꿔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목이나 또 영역 간에 이가 빠져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다 한쪽만 축 꺼져 있는 그리고 한 과목 내에서도 한 가정에 푹 꺼져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려운 수능이 진행될수록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균형으로 균일하게 나갈 수 있는 이제 수업 패턴이 필요한데 요 자율 선택 수업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이 시즌별로 이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제일 좀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 뭐 여기 계시는 모든 구성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담임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라고 그냥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처음에 입사했을 때 5년 전에 아니 5년은 더 됐죠, 그죠? 그 전에 그때는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담임반도 하나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막상 이제 출근을 해서 수업하고 종례하고 그 다음에 뭐 애들 질문 받고 이러다 보면은 담임 업무할 시간이 없어요. 담임 업무할 시간이. 그러니까 아이들 진짜로 손 많이 타거든요. 담임 입장에서. 그러니까 애들 마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그리고 이게 계절별로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럼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 그때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초반에 이 손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아이들 또 짝수달마다 아이들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죠? 이 겨울철 지난 다음에 제일 아이들 흔들릴 때가 언제겠어요? 겨울 딱 지나고 나면은 4월 달에 아이들 그렇게 흔들려요. 그죠? 왜냐면은 꽃 피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도로가에 벚꽃 쫙 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니까 환기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 딱 열어놓고 특히나 토요일 자습 시간에 이때 교실 안에 이제 꽃향기가 쫙 들어오면은 애들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뼛속이 간지럽대요. 막 뼛속이 막 간지럽고 왜 엄마 아빠가 꽃놀이를 가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은 4월마다 출렁이고 6월 모평 보면 노평 볼 때마다 출렁이고 또 8월 말 되면 또 애들 체력 바닥 나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그 동일한 멘탈을 유지하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담임 선생님. 그리고 입시 관리 이런 부분들도 담임 선생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시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담임 선생님들은 지금은 이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을 하시면은 오직 담임 역할에만 담임 역할을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디테일한 담임 관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좀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담임 선생님 좀 보시면은 수업하시는 분에 비해서 좀 늙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수업은 조금 젊은 감각으로 해도 되거든요. 젊은 감각으로 해도 되는데 뭐 근데 뭐 재종반에서 젊어 봐야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재종반에서 막내급 정도 되는 분들이 한 30대 후반인데 담임 선생님들은 그거보다 한 10살은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요 재수반 담임은 경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요렇게 한 그 최소 10년 이상은 아이들을 재수반 재수생 애들을 봐왔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뭘 힘들어하고 어느 시기에 뭘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이 가이드를 해야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했다가 아이들한테도 신뢰를 잃고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때 성적 상승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점검해 주고 학생들에게 맞는 시간표를 작성해 주고 학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점검해 주는 것 학생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진단 키트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생들한테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시기별로 그리고 학생의 유형별로 이렇게 적절한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학생한테 맞는 그 시즌별로 자기한테 맞는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시간표를 작성하는 요령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을 받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뭐 선택 과목이다 자유 선택 과목 수강 신청을 받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상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되면은 수업을 들어가고 근데 만약에 이럴 때도 있어요. 자유 선택 수업을 들었는데 자기 수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조정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간표를 짜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 오답원인 분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주어진 컨텐츠를 풀고 어떤 영역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사 문항들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빨리 보완될 수 있게 실수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또 이루어지지 않게끔 이런 컨텐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큐리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또 완비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질문이 되게 간단한 질문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막 깊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 말고 단순하게 이 답은 뭘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모니터를 이용해서 요거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치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풀이 과정이 쭉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은 요걸로 해결을 해서 선생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갖춰놨습니다. 이거는 뭐 다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 중에 하나인 그 입시 관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입시적인 부분은 일단 학생부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생활기록부는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기부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기부의 가능성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서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정보 자료를 취합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노출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수시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처음 수업부터 수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좀 대학 쉽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최저 맞출 과목만 공부해 볼까?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 처음 들 때는 담임 선생님은 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최고로 높은 대학을 가게끔 노력을 하시지만 학생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나는 수능 점수를 얼마 맞고 정시로 가겠다는 생각을 다 하도록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입시에 가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적인 판단을 언제 하냐면은 6월쯤에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시를 쓰면은 얘가 논술 적합자인지 아니면은 학생부 적합자인지 요거에 대한 판독이 일단 끝나고 근데 보자마자 드러나는 애들이 있어요. 내신이 너무 낮아. 그럼 이제 수시 쓰면 게 이제 그 논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논술 6장을 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영역에 해당하는 점수의 상승률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써야 되는데 이제 수능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럼 이거 논술 빨리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상승점을 보고 어느 적절한 시기에 논술을 시작하라고 요 조언도 담임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 관한 거는 최종적으로 언제쯤 마무리가 되냐면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가채점 한 것까지 쭉 모의고사 평균점을 모아가지고 요 라인을 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제 수시 쓴 건 잊어먹으세요. 그죠? 수시 잊어먹고 그렇다고 이러지는 또 마세요. 또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수시 안 쓰고 정시에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날 받을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한데 정말 이 하나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게 그날 딱 드는 순간 그 압박감 이겨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걸어는 놔야 돼요. 그래서 배수진 짓지 말고 어쨌든 걸어는 놓으시고 그 판단도 다 누가 해주는 담임 선생님이 해줘요. 그 대신 요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가채점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채점한 거를 입력을 해서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수능 본 다음 날 정시로 어느 정도 갈 것 같다는 선을 쭉 정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수시 걸어놓은 것 중에 이거는 보러 가지 말고 이거는 비슷하니까 보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루틴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담임했을 때인데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를 하고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야 가채점 한 것 좀 보내줘, 점수 좀 보내줘라고 했는데 안 보내겠대요. 자기가 재수 때 해봤는데 거기에 자기의 경험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 채점 해봤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져서 논술 준비하는 것도 힘들게 준비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내도 후회가 없으니까 끝까지 그래서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 볼 때마다 이거 놀려먹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논술을 고대서부터 주르륵 봤어요. 주르륵 봐서 이제 마지막 중대까지 이제 다 봤는데 성적표 나온 날 울며 불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떡해요? 왜 그랬더니 어떻게 이거 다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일단 와보라고 해서 그 석차를 좀 매겨봤더니 상이 0.3%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러다가 덜컥 고대까진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 떨어지고 꼴랑 이제 중대만 만약에 붙으면 이거 정시에 지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야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랬죠. 제발 좀 논술 다 떨어지라고. 다행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연대 경영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이 가채점 좀 잘 해주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다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고. 그리고 진짜 꿈 같은 얘기는 뭐냐면은 수시 딱 걸어놨는데 다 보러 가지 마. 이 얘기 듣는 게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이건 다 뭐겠어요? 수능이 터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걸어놓은 걸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도 꼭 이런 얘기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해주실 거고, 그 외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또 하는 게 점수를 만들기 위한 것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설계라는 것은 최초에 이제 학습 비율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과목 추천,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저희가 이제 MNC라고 매일 쓰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오늘 하루의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점검이 담임 선생님의 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 저희가 이제 컨텐츠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교재들이거든요. 교재들인데 가끔 이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 교재는 뭘 쓰나요?라고 하는데, 주 교재는 저희가 이제 이투스 직영 학원이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숙 3개 지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시내 나머지 지점 이렇게 있는데, 이투스 컨텐츠 사업본부에서 재수반영 교재로 따로 만들어줍니다. 메인 교재들은. 그래서 시중 교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간 교재들, 여기 나오는 킬러 시리즈는 상위권 주간 교재들이고 다 폐쇄형 컨텐츠들이고, 그리고 월간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일간 교재들 같은 것도 다 컨텐츠 사업본부에서 제작을 해서 학생들의 퀄리티 있는 문항을 배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어 강사 출신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국어 교재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투스 국어 교재. 수학은 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국어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전체 청소학원 국어과 교재 책임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교재를 계속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 교재에 한해서는 외부에 괜찮은 교재 있어요. 그래서 이감이라든지 한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특정 시기에 학생들과 함께 푸는. 근데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뭐 아이들한테 못하다고 계속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해서 학생이 필요한 문항들, 필요한 컨텐츠들을 수시로 공급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 이제 모집에 관계된 건데, 저희가 개강은 1월 3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OT 일정이 있어요. 전날에 1월 2일 날 OT 일정이 있습니다. 그 OT 날에는, 오리엔테이션 날에는 반배치 고사를 보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수강 신청하는 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강 날이 오전 10시잖아요. 10시인 이유는 원래 이제 모든 생활은 7시 50분 조회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날만 10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게 먼 거리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원이나 뭐 과천이나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첫날 아침부터 타고 오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놓쳐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첫날만 월요일 10시에 좀 여유 있게 대중교통 타고 이용을 해서 오고, 그 대신 갈 때 지정된 장소에 타고 내리는 장소 확인하면 다음날 또 원활하게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시부터 그날 와서 정상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교육기간은 1월 반은 7주입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정규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규반 과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반편성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승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승반이 제일 많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1월 반에서 정규반 넘어갈 때.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새로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여기에서 7주 동안 공부한 친구들이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등록 마감은 여기 이제 1월 1일 오후 6시. 네,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해주세요. 왜냐면 또 올해 4반밖에 못 모으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감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강료는 월 기준 113만 원입니다. 월 기준으로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1월 반은 크게 3개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크게 4반이 구성이 되고, 레벨은 크게 3개 레벨이어서 각기 기준은 모의고사 기준,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기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둘 중에 좋은 걸로 반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뭐 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만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모의고사 내신만 망쳤을까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반편성고사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편성고사 못 봤다고 해서 여기에 정해진 반을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거는 정해진 거고 업그레이드 시킬 때 그때 참고 자료로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성반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갈 때 그때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요 가산 그 어드밴티지를 좀 줘서 좀 높게 반 구성할 때 이걸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면접 전형도 있어요. 왜냐면 이 면접 전형은 뭐냐면은 성적 자료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적 자료가 그러니까 갓 제대한 친구들 그다음에 검정고시생 그리고 또 그 모의고사 자료가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대표적인 학교가 그때 꽤 괜찮은 학교인데 수능 준비를 안 하는 학교가 요 근처에 있거든요. 청계 발도르프인가요? 요 학교 학생들은 이 친구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수능 자료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면접을 보고 대충 어느 정도 위치일 것이다 그러고 그다음 반배치고사 보고 이제 뽑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요게 이제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되게 좀 심플하게 나왔는데 학생들은 매일 이런 일과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7시 50분이 조회 시간인데 셔틀버스를 타면 여기 7시 20분쯤에 도착을 해요. 7시 20분에 도착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출결 카드를 찍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다 문자가 갑니다. 가고 7시 50분까지 볼일 볼 걸 보고 50분이 문 통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리에 착석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첫날 진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앉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앉는 자세. 첫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요거 되게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공간 안에서의 긴장감이거든요. 아이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건 틀리고 어려운 거 맞추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쉬운 거 맞추고 어려운 거 틀리는 이거 아니다. 반대죠. 그죠? 쉬운 거는 틀리고 이게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능력은 다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음악 들으면서 문제 푼다. 공부할 때. 특히나 수학.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습 시간에 굉장히 편안하게 자습을 해요.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저는 학원 고를 때 자습 시간 많은 게 좋대. 많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 편안하거든. 심지어 이것도 물어보네. 자습 시간 인터넷 되네요. 그렇게 공부하면 도대체 여기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되겠어요. 그죠? 평생 재수하겠네. 네. 근데 긴장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평소의 실수들이 몸에 배요. 그냥 평소의 실수들이 꼼꼼하지 하지 못한 것들이 몸에 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말 압박이 심한 이 수능 시험장에서 평소 하던 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날 하루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게 하루에 결정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 시간들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는 자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들어올 때 모든 학생들이 꼿꼿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긴장이 풀릴 때마다 몸을 바로 하고 주위에 공부하는 친구들 봐야 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재수생 마음이에요. 그때마다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조회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업 트랙에 의해서 수업과 자습이 쭉 진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 26시간 정도예요. 많이 듣는 친구들 있고 한두 시간 적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26시간 정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자습 시간 너무 많은 거 안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습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 수업 시간이 26시간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습할 때도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한 5시간 정도 앉아서 자기 시간 자습을 가졌으면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7, 8시간 앉아서 공부했는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너무 즐긴 겁니다. 자습을. 안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평소 자습할 때 얼마나 밀도 있게 자습하느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쉬는 시간하고 식사 시간에도 학생 간의 대화가 금지가 돼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희가 대화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랑 안 할 때랑 성적 상승점이 너무 달라요. 그죠? 성적 상승점이.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요 시간까지 좀 아껴서 좀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죠? 힘들더라도 좀 이 시간까지 아껴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습실을 하고 이제 가끔 이거 도대체 수업 종료 시간이 어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표마다 좀 달라요. 아이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뭐 고르냐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나는 경우는 오전에 끝나는 날도 있고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탐구데이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 저희가 한 5교시 정도 50분짜리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의 시간은 다 자습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습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 책상에 책 놓고 거기다 자습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응답이라든지 상담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은 또 급식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외출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식당이 있고 식사 시간이 되면은 도시락을 싸온 걸 지참해서 내려가거나 급식을 먹거나. 근데 대부분 저희가 급식을 다 먹어요. 잘 안 싸주시더라고요. 도시락을. 그리고 좀 미리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만약 알러지 반응이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 개개인마다 이거 다 빼줍니다. 요즘에는 뭐 별의별 알레르기가 다 있으니까 그거 미리 얘기하시고 또 어떤 날은 학생이 이제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위해서 또 개별적으로 좀 속이 불편한 친구들 위해서 죽도 따로 준비해 있으니까 그때마다 미리 좀 얘기를 하면은 저희 급식실에서 다 준비를 해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 와이프가 한 것보다 맛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밥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10시까지 이렇게 의무자습하고 여기 중간에 외출조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공부하다가 뭐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사다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못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병원 예약이나 이런 것들 불가피하게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 신검을 받으러 간다든지 병원 예약이 돼 있으면은 미리 전날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 같은 경우 똑같이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생활하는데 오전에 테스트를 봐요. 저희가 주간 테스트 보고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이게 모의고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이거는 약식으로 보는 모의고사고 큰 모의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을 기본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성적표는 어떻게 해? 왜냐면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3년 동안 모의고사 성적표를 구경을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있으실까봐 학생한테 하나 나눠주고 집으로 우편 발송도 해드립니다. 집으로 우편 발송하고
그리고 또 되게 심한 학생들은 또 집 앞에서 인터셉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생이 가면은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희가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시면은 저희 학생관리 프로그램인 8025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학생들의 등하원 시간, 수강 신청 과목, 담임선생님 상담한 내용, 주간 질문 횟수, 주간 테스트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저희가 의무 등원은 아니에요. 자습실 개방하는데 그 대신 등원을 할 때 규칙이 있거든요. 전날에 미리 신청을 하고 애들 많이 옵니다. 한 8, 90% 와서 자습을 하고 9시 40분 전에 무조건 입실에 해 있어야 돼요. 일찍 오는 건 상관없어요. 9시 40분까지 입실에 있고 일단 왔으면 그 6시까지는 다 채우고 가야 돼요.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 10시까지. 그리고 요 날은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만 식사 외출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밖에서 사 먹는 시간.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전에 예배를 보고 가면 안 될까? 당연히 여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자습은 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예배를 보시고 학생들이 등원 점심 먹고 들어오는 1시 50분까지 입실을 해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또 이것까지 저는 청년부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오후에 등원을 오전에 하고 그것까진 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오전에 예배를 보세요. 그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항상 마음속에 계신데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그 시간까지는 저희가 조금 거기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발 학생들 일찍 자세요. 일찍. 집에 가면 바로 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휴대폰이든 저는 이제 휴대폰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탭을 보더라고요. 어쨌든 휴대폰이 됐든 탭이 됐든 전자기기 만지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일찍 주무시고 최소 6시간 이상 조건이 된다면 7시간까지 제발 좀 주무신 다음에 오전에 말짱한 요 집중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집중력 쭉 유지하려면은 잠은 이 정도를 자야 돼요. 근데 아버님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학력고사 세대들. 아니 나 때는 4시간 잤는데 요즘 대학 가기 편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랑 좀 달라요. 시험 유형이. 그러니까 학력고사는 암기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 졸려도 계속 보면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수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중요해서 최소한 맑은 정신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찍들 주무세요. 그죠?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결국 이제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준비하는데 결국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동력을 뽑아내서 결국 성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학생들이 정말로 이제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그래서 수능 보기 전날 밤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좀 미리 성급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의 이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종강할 때 종강하는 날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긋지긋하대 여기 이제 2번 다시 이 근처에도 안 온대요 애들. 다 그러고 가요. 그러고 5월 6월 달 되면은
애들 수없이 놀러 옵니다. 수없이 놀러. 애들은 뭐 선생님 보러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심지어는 지나가다 급식 먹으면 안 되냐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죠? 근데 애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면서 여기 왜 오느냐? 그때가 그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숨막히고 초조하고 이런 순간이었는데 지나고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이때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없어요. 그때 지나고 이 시간이 또 자기가 또 멋있어. 또 그때가 그리워서 그 모습이 그리워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재미라는 게 꼭 즐겁고 편안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나고 났을 때 이런 인생의 밀도가 정말 중요한 삶의 경험을 만들어주고 재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물론 뭐 재수를 재미로 하진 않죠. 근데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되게 화끈합니다. 그죠? 빡세게 공부하고 성적 많이 올라가는 학원 저희가 약속드리면서 제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촌건설학원 전략시장 이상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제가 저 입시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각 담임생들의 두목이기도 하고요. 뭐 표현이 두목이라서 그렇지만 모든 입시를 이제 그 총괄 지휘하고 어떤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성적 이런 걸 좀 다 조율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뀐 입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오늘 혹시 저 정시를 좀 어느 정도 쓰고 계신 분들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 그 진학서 거도 그렇고 저희 거도 그렇고 확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든 학교들이 안 된다고 지금 많이 나올 텐데 사회적 백분위 자체가 지금 변동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같으면 안 변했는데 올해 바뀌는 이유는 그 문이과를 정부에서 그 구별해서 발표를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진학사 같은 경우는 수학을 기준으로 문이과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 그 사이트의 모지라는 사이트는 과탐 사탐을 기준으로 해서 문이과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사탐을 했는데 미적을 했다던가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했다던가 학생들의 분류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거기에서 오류가 좀 발생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느라고 오늘 저 일제 좀 조정이 들어가서 내일 한 번 더 바뀝니다. 이유는 아시죠? 오늘까지 수시 발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전화를 받은 학생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저도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상담 다 하고 왔는데 수시됐다는 학생들이 좀 여러 나왔는데 내일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됩니다. 인원이. 그러면 또 바뀝니다. 또 바뀌니까 내일 오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지금까지 원서를 만약에 그때 한번 써보자 하셨던 분들은 이제 30일부터 내일 지난 30일부터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을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요 정시에 관한 정보는 정해드리고요.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담임 맡았던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했던 학생 3명을 제가 좀 연사로 제가 초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좀 생생한 경험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도 좀 실수 있고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어설퍼 보이지만 좀 이쁘게 봐주시고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얘들아 들어와. 자, 원래 그 4명 정도였는데 오늘 이제 3명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저 담임을 좀 맡았던 학생들인데 문이과 이제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요. 얘네들 성적은 제가 얘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본인 앞에서도 보여드린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은 이제 그 방준이라는 학생인데 성적 향상률이 엄청난 학생입니다. 재수하기 전에 하고 지금하고 거의 뭐 2배, 100분이 그치? 100분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해서 작년에 얼마나 못 받길래 이러냐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상위권으로 지금 학생이고 올라가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이제 최하영 학생인데 이 학생은 좀 저랑 좀 사연이 좀 삼수였어요. 재수했는데 과목 한두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는 바람에 현재 지금 그때 제가 좋은 대학을 못 보냈어요.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카톨릭 대학교 생명공학밖에 못 보냈어요. 다시 와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수의대를 노리는 그런 점수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학생은 한경석 학생이라는데 얘가 이제 하이브리드예요. 사탐 2개인데 미적을 했어요. 얘 점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있는 듯 보여드리면 그렇고 그래서 잠시 한 명씩 한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얘기하면 잠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자, 방준 학생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년 동안 평촌청솔학원에서 재수를 한 방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작년에 이 1월 시작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듣고 저도 이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들을 때 제 마음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도 있고 나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이제 학원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상담해 주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좋고 중요한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그러면은 꼭 처음에 네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걸 이러면서 되게 자만심을 가지고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실제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할 때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지금 재수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지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6월 말부터 반수를 한 최하영입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현역 고3 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이 학원에서 재수를 했었는데 이제 2과목 정도가 제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여기는 진짜 아침 7시 반까지 와서 10시까지 진짜 공부만 시켜서 진짜 힘들어서 진짜 그냥 학교 그냥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학교를 다녔는데 한 학기를 다니고 보니까 학교는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대학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왔나라는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학기까지만 다니고 그래서 6월 말부터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해서 이 학원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이미 제가 재수를 해봐서 삼수가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체력이 소모되는 그 속도가 더 빨랐어요. 삼수 때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기간은 5개월 남짓이었지만 근데 그 체력이 소모되는 속도가 되게 빨랐어가지고 거의 되게 그래서 올해 수능 볼 때쯤에는 진짜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심적으로. 그래서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사실은 선생님의 그 약간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간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힘들면 뭐해 너 여기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매몰차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차라리 그 말씀이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됐다고 느껴지는 게 그렇게 더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뭔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 진짜 회의감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드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혼자 계속 되뇌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선생님들께서 학원 수업이 이게 정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 수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좀 몇몇 아이들이 빠지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약간 수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빼는 아이들이. 그래서 근데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믿고 빼지 않았고, 그래서 되게 요번 수능이 제가 3년 동안 본 수능 중에 제일 어려웠는데 체감상.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시나 아니면 여기 다니실 학생분들이 오신다면은 이 학원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르시고 믿고 따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뭐라 그러지? 그 남는 시간들 있잖아요. 자투리 시간들을 그 공부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면은 네, 좋은 성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021년에 여기 평촌청솔에서 공부한 한경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좀 남들보다는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여기 처음 이제 들어와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 이제 저는 좀 자만심에 차 있던 상태라서 이제 저는 수업을 조금 듣고 자습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물론 자습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을 많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 상수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고 또 모의고사도 보고 수업도 듣고 질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안 들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수업도 계속 열심히 듣고 오히려 수업을 원래는 줄이려고 했는데 더 추가해서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선택 수업도 더 추가해서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올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임쌤 저희 담임쌤이신데요. 제가 이제 담임쌤 보시는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담임쌤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 슬럼프도 오고 힘들 때도 있는데 주변 어른분들이 많이 이제 격려를 해주시잖아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도 저한테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 담임쌤이 해주시는 격려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가 저는 이제 하루에 열 몇 시간을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랑 저희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랑 네, 무게가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끝을 네, 감사합니다. 다시 차렷. 경례. 섭는다. 자, 밥 먹고. 자, 저희 담임했던 학생들인데 이제 더 많습니다. 애들이 더 많은데 이제 오늘 시간이 되는 학생들 이렇게 하고 올해 있었던 애들이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도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시행착오를 이 학생들처럼 많이 초반에도 이제 겪어요. 여기다가 이제 수업을 할까, 수업을 좀 뺄까, 뭐 할까. 근데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수능이 계속 될 거로 보이는데 이제 수업이 아무리 쉽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공부라는 거에서 연속성과 지속성, 어떤 이런 게 돌발 사태에 대한 맞서는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업만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거나 자녀들이 이제 왔을 경우에는 이 담임생들 저만 담임이 아니고 또 다 계시죠.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분명히 나이 많다 늙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 텐데 그러셨죠? 안 들어도 제가 86학번입니다. 저는 86학번인데 올해 이제 56세 이제 되는데 저보다 더 84학번 선배님들 계세요. 제 담임선생님 중에서 짬밥들이 막내가 70년 개띠가 막내라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담임선생님들이 그만큼 짬밥이라고 하죠. 이런 경험과 이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상황, 어떤 학생이 오더라도 저희는 다 대처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법과 성적 향상을 도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단 총선 입학하는 순간부터 수능 보는 그날까지 원스톱으로 제가 모든 걸 책임져 드립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작년 올해 고3 학생들 고민을 하고 또 수시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품을 파셨던 분들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모두 다 대신해 드립니다. 대신 이제 올해는 좀 바뀌는 게 좀 내년에 있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시가 요게 23년도입니다. 이제 23학년도 되죠. 22년 되니까 23학년도 수능입니다. 여기 수능에서는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올해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년하고 올해가 똑같은데 이제 뭐가 이제 바뀌냐면 자소서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돼요. 내년이 마지막 자소서 세대가 됩니다. 수시 쓸 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벌써 이미 85개의 교가 올해부터 자소서를 안 받았어요.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소서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고민한 게 지금 요번에 홍익대학교 그 저 수시 사정 실패 뉴스 보셨죠?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고3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ABC로 표시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재수생들은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 내신을 같이 봐야 되니까 들이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재수생들은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비교 내신으로 주겠다. 비슷한 과목과 유사 과목에 맞춰서 따로 점수를 부여하겠다 해놓고서 그걸 모조리다 0점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 재수생들이 수시에서 모조리 떨어진 일이 발생이 됐던 거고, 그거를 발표 안 했으면 몰랐는데 형제가 지원을 한 거예요. 같이 형하고 아우가 볼 거 아니야. 학생부를 동생이 지금 이거보다 나보다 못한데 같은 과를 썼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항의를 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재수생인 형 거의 점수는 모조리 다 0점 처리된 내신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홍대에서 다시 합격생을 다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쪽 인원이 발표되는 바람에 이쪽 인원이 좀 빠져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신여대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 글쎄, 지원한 학생들 수혜자인데 예비 25번까지 지금 추가 합격이 나왔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8시 들어오기 전에 제가 20분 전에 이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합격했다고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근데 저는 홍대만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딴 대학은 입 다물고 있거든요. 몰라요. 그 까보기 전에는 대학교 와서 강제로 제가 열어볼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느낌이 재수생 저희 반이 그 최상위권 반인데 지금 수시가 몇 명 안 돼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초토화됐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저 좀 심할 썼어야 되나. 아니 예전에 보통 못해도 25% 정도는 보냈거든요. 재수생들은 그 정도 갑니다. 25%. 근데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데 곤혹스러운데 저도 지금 8시 넘었으니까 끝났죠. 지금 다. 그래서 올해 수신 이거로 끝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이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 괜찮습니다. 올해 고3들 재수 학생들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잠깐 말씀드린 고교학점제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학생들이 뭐가 다르냐면요. 좀 재수생보다 등급이 낮아요.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서 1.2 정도 됐으면 전교 1등을 하던 학교에서 지금 한 1.34가 돼도 전교 1등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대놓고 야 니네 선배부터 공부 못해 이거 갖고 전교 1등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고교학점제 사전 단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진로 선택 과목을 굉장히 늘려놨어요. 과목이 늘어나니까 1등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A라는 과목이 100명 들을 때는 1등급이 4명 나오죠. 근데 그게 25명 다 잘린 거예요. 그러면 각 과목당 1명씩밖에 안 나오죠. 그럼 그게 만약에 국어였다면 국어로 묻혀졌을 때 3등만 해도 1등급 받던 애가 25명씩 뭐 독서, 문학 뭐 다 잘라진다고 쳤을 경우에 거기 가서는 25명씩 되니까 이 1등급이 1등만 1등급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낮아지는 게 바로 그 고교학점제 예비 단계로서 미리 진행된 거에 의한 결과다라는 거. 그래서 내신을 제가 이제 물어보고 재수했을 때 다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부 갖고 와라 그래서 검토할 텐데 절대 내신 갖고 창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신을 지금 알고 계시는 내신은 학생부가 만약에 자네 내신이 얼마인가 그러면 3등급인데 그러면 모든 과목의 1대1대1 동일 반영 비율로 됐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대학은 어떠한 대학도 그걸 다 보는 대학은 없습니다. 중요 과목 몇 개 플러스 일반 선택 과목 플러스 뭐 진로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삼각과는 다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내신에 대해서 통칭적인 내신 갖고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뀌는 거는 제가 다 적용을 시킬 거니까 걱정해서 이게 원래 2020학년도 28학년도까지 쫙 있어요. 연대기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필요한 것만 지금 일단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자소서입니다. 이미 이 학교들이 저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자소서 안 받았습니다. 이미 85개가 이미 안 받. 중요대학들이 벌써 안 받았죠. 그 요 학교들은 21개교는 딱 문항 3개 중에 2개만 본 학교고 이 학교들만 이제 자소서 3번까지 다 같은 학교들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라고 한 것이 똑같아요.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6개. 아닌가요? 15개까지 가더라도 이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요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쪽이 85개교 내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내년 수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생분이 있다면 동생들이 있다면 그 동생들은 자소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소서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대학들은 이미 없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적용시켜서 해보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올해 벌써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서울대는 참 여전하죠. 서울대는 정말 악착같이 참 올해 정시에서도 서울대 뭐 다르죠. 이번에 그 이과 애들이 문과 들어온 거 막기 위해서 모든 대학들이 과탐 표준 점수를 적용 안 하고 문과로 올 경우에 사탐 표준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들어가요. 진입이 많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학 섞고 들어가 보면 미디어 계열 학과하고 방송하고 광고 쪽은 앞부분에 다 이과 애들이에요. 문과 건데 다 이과 애들이 더 지원을 해보면 물론 걔네들이 실제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쨌든 탐구의 변표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서울대만 지금까지 잘하던 변표 적용을 올해부터 안 하죠. 그냥 원점수 그대로 들어갑니다. 표준점수 원점수 그대로 탐구를. 그러니까 과탐이 훨씬 높거든요. 지구과학원은 만점 받으면 74점이에요. 표점이. 근데 사탐 쪽에서는 백날 받아야 65점이 최고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탐 변표 그대로 적용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과 빨아들이겠다. 저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서울대는 늘 보지만 항상 최상위 포식자다. 서울대가 하면 뭐든지 다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서울대는 악착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생부 간소화인데 요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딱 2년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올해 이미 이거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지금 진행을 했을 건데 요걸 이제 뭐 쭉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학생부 판독 다 해줍니다. 학생부 다 해주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잠깐 밑에 보시면 미기재와 미반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학생부에 써여 있는데 제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미반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있는 게 다 옛날처럼 대학에 다 제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이 옛날에는 4번인가 3번에 쫙 그것만 따로 칸으로 해서 표시가 되는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세특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달아준 거 바로 그 위에 있어요. 학년별 위에 1학년 때 뭐 2학년 때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은 삭제된 채로 제출됩니다. 그래서 얘가 장래희망이 뭔지 대학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게 뭐다? 얘가 우리 과를 지원했는데 전공 적합성 이른바 우리 과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로 보냐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보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좀 특이하거든요. 제목이 뭐 경제 수학, 뭐 생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좀 다릅니다. 영미문학 딱 언뜻 봐서 이게 영어인가? 국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기재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생들은 10번까지 항목이 있지만 지금 현재 고3들은 항목이 8번까지밖에 없을 겁니다. 빠진 것도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 뭐 봉사활동 옛날에 다 따지고 시간 따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세히 안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남은 건 출결. 그다음에 이제 그 세특이라고 담당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 발달 상황 및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사 추천서를 대신합니다. 교사 폐지됐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께서 보실 때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쓴 건지는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분석해 드립니다. 학생들이 보통 입학을 하고 공부하다 보면 2월 말쯤 되면 학생부가 정리가 끝나거든요. 그때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딱 아예
외부로 내보냅니다. 그건 이제 학생들이 그 직접 그 나이 들어가서 딸려면 뭐 저거 뭐죠? 그 공인인증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요. 여기 뒤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다 떼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제가 학생부는 그때다 일괄적으로 외출을 시켜서 뛰어오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수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참고 사항이고요. 자, 일단 내년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또 역시 정시 선발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올해도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더 늘어요. 이제 더 늘고 학종 많이 줍니다. 그죠? 교과는 올해도 늘었다고 보이시는데 저 교과는 지방 학교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수도권 쪽하고 좀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논술도 줄었죠. 그래서 여전히 내년에 역시 보다 정시 집중으로 또 더 간다. 1,300명이면 그 서강대학교가 보통 매해 한 1,700명의 신입생을 뽑으니까 거의 대학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 또. 이제 이게 물론 전국적인 그 단위라서 그래서 요 정도의 내년에 정시 인원은 최대한도 이렇게 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수능과의 싸움, 수능, 이른바 정시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제 포인트 좀 보시죠. 현행 수능 체제는 그대로 갑니다. 올해하고 내년 똑같습니다. 말론 지금 국어를 다시 언매와 화작을 합친다는 얘기가 살짝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돼요 아직은. 그다음에 학생부 체제도 현재 똑같고요. 전형 입시 22 입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22 그 각 전형에 올해 올해 그러니까 수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정시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이과 통합은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이래 최초입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래 문이과 통합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이제 문무죠, 문무. 통합된 적이 없듯이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혼란이 야기되고 얼마 전에 제가 동아일보에다가 기사도 썼지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문과 학생들의 하락, 성적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알려주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한 3월 달쯤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라고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서울대 학생부 반영 비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올해부터 정시에서 학생부가 들어가죠. 서울대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진로 선택 과목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냥 국영수 뭐 이건 지원 지투 이런 겁니다. 요거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플러스 뭐 3+1, 2+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게 다른 학교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내년에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년 수능부터는 정시부터는 수능 100%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큰일 났죠. 난 내신 지금 어떡하지? 이랬는데 지금 겁이 덜컥 날 거예요. 자, 지금 고3들 기말고사 끝났죠. 거의 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재수할 생각으로 기말고사 이거 들어갑니다.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 비율이 점점 선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추가시켜서 집어넣기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된 건데 이미 끝났죠 뭐 어떻게. 그래서 고3들 지금 올라온 애들한테는 지금 그 예비 고3 애들한테는 내신 좀 잘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내년에 이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아직 대학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최소 20%는 갈 것 같아요. 중요 대학은 꽤 큽니다 생각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신 4등급인데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방법을 찾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과계열 이거 좀 이제 문이과 점유율.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과 애들이 문과 쪽 들고 나고 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종로학원은 그 실체점 설명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과가 문과로 지원할 때 2-3개 대학을 건너뛸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탐 과탐의 비율을 반대로 적용시켜 버리니까 과탐이 이제 사탐과로 가니까 점수를 3-4점 다 깎아먹거든요. 자, 어느 정도냐면 이과 애들이 경희대 기준으로 잘 낮은 과에 지원했을 애가 문과로 지원했을 때 그 학교 내에서 조금 높은 문과랑 갈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학교를 건너뛰기가 힘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과 학생들은. 내년에도 그럼 비슷하게 갈 건데 지금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만 좀 변수로 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과 점유율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저희도 궁금해요.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도대체 얼마나 수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문이과를 넘나들었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윤접백 분위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상위적 백분위가 뭐냐면 그 백분위 백분위가 아니고 표준 점수의 백분위예요. 그걸 각 대학교 정원하고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적 백분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1% 이과는 15%까지면 이제 그 국숭세단까지 딱 가는 게 바로 15%예요. 이과는. 근데 문과는 딱 10%예요. 이과는 이제 의대하고 약대 앞에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려서까지 간 건데 문과는 10% 안에 들어가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딱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국광숭세단이라고 그랬는데 광운대가 좀 뒤로 밀렸죠 요새. 그래서 국숭세단 광명상가라고 합니다.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이렇게 돼서 뒤로 밀렸어요 광운대가. 그래서 요새 검색해 보면 광운대가 웬만하면 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그건데 어쨌든 그 국숭세단까지가 딱 그 15% 이과 15% 문과 1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요거 자체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화폐개혁 수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하고 이제 여기도 고교학점제 선택적 반영이니까 아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 이제 그 반영을 어떻게 비율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또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 불과 내년에 볼 건데 아직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입시 전형 계획안이라고 그래서요. 확정이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형 계획안과 요강, 입시 요강 두 가지가 있는데 전형 계획안은 글자 그대로 계획안이어서 그건 한 3년 전쯤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요강은 뭐냐면 확정이에요. 요거는 언제 나오냐면 시험 보는 해 5월에 나옵니다. 내년 5월에 나와요. 몰라요 저희도. 그리고 싹 바뀌어서 나옵니다. 전형 계획안하고 요강이 똑같을 필요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5월 이후에 학부형들 모시고 전형 계획안의 그 입시 요강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회를 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나온 거는 계획안 갖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요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예시로 보는 반영 비율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학생들 3명이서 있었죠. 그 중에 2명 거를 제가 학생부 성적표를 좀 잘 보실 수 있게끔 요번에 본 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0.56입니다. 보이시죠? 0.56 표준점수 합이 418점이고요. 하나가 2가 꼈죠. 2가 꼈어요. 이건 실수했어요. 근데 국어하고 수학의 점수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 국어 점수가 100분위가 100이면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저 100 안에 무려 요번에 9칸이 있어요. 9칸이 있어요. 149부터 141까지 9칸이 있어요. 근데 148은 없어요. 아예 점수가. 149 받은 애는 전국에 딱 28명 있습니다. 28명 있고 148은 없고 얘는 147이죠. 29등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전국에서 국어. 그리고 수학은 미적은 뭐 적절하게 몇 개 틀려줘가지고 저렇게 나온 거고 이 학생이 딱 6개 틀렸어요. 6개 이과에서. 전년도 같으면 6개 틀렸으면 의대 중에서도 밑으로 좀 밀려요. 밀리는 점수인데 자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국스탐 서울대 반영비를 바꿨을 때 0.38까지 올라갑니다. 반영비율에 왜 수학을 잘 봤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현재 연대의대, 연대의하고 한양대의에 근데 서울대 약대, 한림대의회 여기가 최초합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연대는 현재 지금 오늘 그 변동이 있어서 연대의대는 약간 위험한 거로 나오는데 성대의대하고 한양대의대는 현재 될 거로 이제 보이고요. 서울대 약대는 이제 약대 한번 제가 넣어본 거예요. 본인은 이제 한림대 의대 쓰고 싶어요. 한림대 쓰고 싶었는데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다군에는 이나대가 제일 높아요. 의대 중에서 쓸 데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 정도면 이렇게 충분히 의대 그 삼룡의도 갈 수 있다. 삼룡의라는 말 혹시 아세요? 한림대의대, 순천향의대, 인제대에서 딱 3개는 3마리의 용이라고 해서 삼룡의라고 합니다. 삼룡의라고 하는데 지방에 있어요. 순천향은 아산에 있고요. 인제대는 저기 저 김해 그쪽에 있죠. 강원도 인제가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에 아시겠다시피 한림대는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데 이 3개 의대 공통점이 있어요. 티오가 많고요.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요. 결정적인 건 잘 아시겠지만 대학병원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인제 백병원이잖아요. 그죠? 다 서울에 있어요. 순천대병원 그죠? 서울에 있죠. 그다음에 한림대병원도 서울에 있어요. 한림성심병원도 한림대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지방에서 해도 근무는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의대는 의사들끼리도 인정하는 삼룡의라고 합니다. 지방의 세 마리의 용이에요. 여긴 괜찮아요. 그 여기서 이제 한림대의대 같은 경우는 매니아가 좀 많아가지고 많이 좀 지원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현재 무난하게 이 정도면 이 하나 껴도 의대 간다. 올 1등급 다 받아도 다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바뀌면 심각해져요. 퍼센테이지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바뀌면 얘는 국어하고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자, 이 학생은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죠? 국어를 잘 봐서 그래요. 올해같이 어려웠던 과목.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이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수능이 지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통과는 이 받았지만 크게 문제 없이 갔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뭔가 좀 보이시나요? 일단 숫자가 뭐죠? 0.04. 저도 5년 만에 이런 점수 처음 봤어요. 정말 점수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좀 이상하죠. 이게 문과죠. 수학 뭐였죠? 바로 이겁니다. 문과인데요. 미적했어요. 저거 확 통했으면 저 점수 안 나와요. 절대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막고 싫어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과목별 유불리인데 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게 좀. 미적했으니 저렇게 상해. 얘 확통 받고서 저거 99% 받으면요. 표준 점수 이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아까 그 앞에 있던 그 학생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는 몇 개 틀리면 5개 틀렸어요. 총 5개. 국어에서 2개, 수학에서 하나. 총 5개 틀렸어요. 아까 요 맨 끝에 서 있던 가장 키 큰 학생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요. 그 학생이 고3 때 수학이 7등급이었어요. 7등급인데 이건 안 한 거잖아요. 7, 8, 9면 부모님께서도 지금 대충 찍으셔도 7등급은 나와요. 수학이 원래 그렇습니다. 3개 맞으면 8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나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얘가 학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다른 학생보다 제가 늦게 했다고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작했는데 딴 애들이 이제 여기 요 끝에 있던 학생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조금 한 보름 정도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 이제 2년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 학생이 수학을 확통하다 미적으로 바꾼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수투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문과 학생들 좀 있을 텐데 미적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공통 과목의 수투 점수가 자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적이에요. 다항 함수까지만이죠. 근데 미적은 초월 함수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수투가 괜찮아서 미적을 권했던 건데 그게 주요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7등급 받으면 공부를 안 했던 거고 이제 맘 잡고 공부하고 이제 제가 진짜말로 이제 갈구면서 공부를 시켜서 된 건데 어쨌든 수학 선생님하고 손발이 되게 잘 맞았고 지금 현재 또 이제 공부 그 선생님 밑에서도 좀 어떤 알바도 좀 책 하는 것도 좀 쓰고 좀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의 점수가 서울대 거로 환산했을 때 가공할 점수가 나옵니다. 0.027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로 서울대 경영경제 최초합니다. 끝났죠 얘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천대 한의대하고 인제대학대는 안 돼요. 얘가 저걸 해서 그 미적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는 확통한 애들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지대 한의대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삼육대학대 여기 문과 뽑는 데는 다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얘는 지금 나군에서 이것만 쓸 거예요 그냥. 근데 경제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경제 경영에 이과애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 쓸 정도의 이과애들이면 의대권이거든요. 의대 안 가고 여기 쓸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뚜껑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쨌든 뭐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게 현재 얘가 지금 모든 지원자 중에서 5등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4명 없으면 너 1등이다. 왜 웃으면서 그랬는데 전국 1등은 아니니까 전국 1등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지금 받았던 점수도 얘가 지금 아랍어도 지금 1등급 받았잖아요. 얘 아랍어 공부 딱 30일 했어요. 제가 10월달 이전에 시키지 않았거든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하루에 30분씩 매일매일 대신 빼놓지 않고 해봐라. 서울대 가려면 저거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온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2외국어도 공부하는 법이 따로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또 계속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머리는 좀 갖고 있었는데 수학 7등급 받고 막 그 성적 안 나올 때 보면 얘는 9월달까지 점수 안 나왔고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아까 막 까칠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신 좋았던 거는 얘가 수업 자습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졸지도 않고 정말 조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면 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수능 가서 이런 사고를 쳤죠. 네, 그러니까 떡잎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도 물론 이런 점수가 극상위권 점수예요. 극상위권 점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얘 말고 아까 여학생 거도 그렇고 여학생은 아까 이제 수의대 점수까지 나온다고 여기 방준 학생은 100% 이상이 넘어가지고요. 이 방준 학생은 이제 연고대는 무조건 붙고 약대를 좀 쓰냐 마느냐 이렇게 좀 또 고민하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성적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똑같죠. 복권 같다고 생각해요. 산다고 다 붙는 건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당첨되려면 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다 노력한 사람 중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시도해야 됩니다. 저희 평촌청소라고는 기본적으로 누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자녀분들이나 학생들이 누가 또 이런 점수 돼서 제가 내년에 이렇게 이름은 가렸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또 점수를 보일지 그 대상이 누구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들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특히 성적 상승자들의 100명이라고 보면 98명은 다 1월 시작반이고요. 물리적 시간이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2월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한 달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차이의 결과를. 그러니까 10개월은 저희 필요하다고 봐요. 이 정도 난이도 수능이면 이건 9개월 갖고 안 된다. 그거 불과 한 달 갖고 그 한 달이 굉장히 큽니다. 공부라는 것에 있어서의 물리적 시간 저희는 수능 딱 10개월로 봅니다. 11월 17일 날 시험 보니까 1월부터 이 기회가 골든타임이고요. 물론 2월 달에 정기반 시작됐는데 그때가 최적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2월 달에는 이제 그때 이제 정시가 그때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때 시작하는 건데 1월 반이 이제 점점 갈수록 수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러한 공부에 있어서의 최적기로서는 1월 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담임 얼굴 익혀가고 담임이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MNC 써가면서 내 독서실에서 또 졸다가 혼도 나고 대신 졸다가 다른 애들 공부하는 거 보고 내가 조는 사이에 쟤는 책장이 몇 장이 넘어간 거야. 이걸 느끼면서 아무리 자기의 개인 능력이 출중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를 하더라도 개인 운동하면 다 망가지는 거 아시죠? 개인 운동 안 하잖아요. 손흥민이가 뭐 축구 못해서 볼 못 차고 패스 못 해갖고 개인 운동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체 운동하는 거잖아요. 다 수능도 단체 운동.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수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이 이 시너지 효과 내서 여러분들 중에도 꼭 이 점수 내년에 저기 확대해서 당당하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